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34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8%대 상승, 우리 야간 선물도 1.4포인트나 올라서 383.6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전일 야간 선물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1% 내려왔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사퇴 소식과 함께 거의 그 간극을 아침에 줄여놓으면서 야간에 올랐던 풋옵션들이 녹으면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풋옵션을 크게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다가 그 뒤에 오후장에는 다시 콜을 띄우고 풋을 죽이는 방향으로 오늘 개인들은 이래저래 양쪽으로 다 녹았을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그래서 대중 개미들의 큰 손실이 나왔던 이 근리 옵션 만기였고요. 부디 대중들의 포지션처럼 행동하지 않으셨기를, 반대로 잘 구분해서 수익을 내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 장 그리고 미국 내용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개장 전 체크 사항이었습니다. 바이든 대선 후보의 사퇴 소식이 밤사이에 들렸고요. 이후 나스닥 선물은 개장 초반 0.5% 상승하는 모습을 아침에 나타냈습니다. 야간 선물이 382.1로 1% 정도 떨어져서 종료가 됐는데 그 가격보다 위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도 시가는 383.35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향후 383.35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요. 383부근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계단의 한 칸에 해당되는 자리이기도 하죠.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 콜, 풋 모두 다 잡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침에는 개인들이 하락에 콜 옵션을 계속 물타기하기 바빴고요. 오후장에는 개인들이 뒤늦게 풋 옵션을 비싼 행사가 위주로 진입을 했는데 그때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개인은 양쪽으로 털리는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수급은 당연히 살펴야 되는 거고요. 오늘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죠. 삼성전자는 특히 슈퍼게임이 선물 물량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오늘 나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수혜받던 종목군들의 변화가 생기는지도 체크해야 했고요. 야간에 1390원을 돌파했던 환율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더니 장중에는 1388원 선에서 많이 거래가 됐고 지금 시간에도 138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얘기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장으로 넘어갈게요.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소식이 오늘 제일 컸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죠. 미국 대선 108일 전에 판세가 리셋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면서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던 민주당 내에서는 혼란이 크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으로서의 정책 연속성 및 3천억 원이 넘는 선거 후원금의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트럼프 당선 확률이 소폭 내려오면서 나스닥 시장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 당선 확률이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 가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게 축소되는 과정이죠. 지금 시장이 거의 1% 가까이 나스닥이 상승하는 게 이제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후보로 거론된 해리스 후보의 장점은 인종, 성별의 대립 구도가 강해지면서 분열된 선거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 젊은 새 지도자 이미지로 전환되면서 민주당의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 대결보다는 당선 확률이 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시장은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일단 진행하면서도 이미 한풀 꺾인 증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로 갈 것 같습니다. 한번 반등을 준 뒤에 상황을 지켜보자는 거죠. 수급적인 상황을. 대선 불확실성이 더 강해지면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질 수도 있으니 무조건 되돌아온다라는 생각은 좀 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초반 분위기를 좀 봐야겠죠. 이제 발표가 된 거니까 이게 얼마나 연속적으로 줄지에 대해서 눈치를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이 3%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 둔화 신호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부채 관련 부담이 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생기면서 이거는 차후에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사실 금리가 뭐 한 칸 두 칸 내려가는 것이 진짜로 그 뭐 신용카드 연체율을 한 방에 대폭 낮추는 것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시차를 많이 두게 될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대선과 별개로 한순간에 금융시장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현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의 오늘 강세 섹터는 유난히 우크라이나 전장 복구 쪽이 강했죠. 데모, 현대 에버다임, 삼부토건, HD 현대 건설기계, 히림, SG 등이 오늘 주축이 돼서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대북주의 일부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같이 보였고 이 둘과는 겹치는 종목군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차피 우크라이나도 복구하고 대북주도 이제 북한을 다시 뭐 북한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뭐 했던 종목군들이 섹터의 테마에 이뤘던 거니까요. 그다음 보안 이슈가 있었죠. 지난 주말에. 그다음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을 해줬고 화장품 쪽이 오늘 실적 에 기반해서 좀 올라왔습니다. 약세 종목은 대부분의 반도체 지수였고요. 그다음 2차 전지 오늘 에코프로 BM이 6.6%나 내리고 에코프로가 4.8%가 내리면서 오늘 코스닥이 800을 위협할 정도로 오늘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막힐 자리 잘 막혔고 막힐 자리 막히고 내려왔고 지지받을 자리를 지지받았었는데 이틀로 그냥 끝났네요. 지지받을 자리를 오늘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고 이제는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공간 열린 상태에서 빨리 하루아침에 회복이 되면 하루 이틀 사이에 회복이 되면 괜찮아요.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지가 처음 뚫린 자리이기 때문에 빨리 회복되면 괜찮아요. 지금도 지지가 처음 뚫린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회복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V턴 휩소 구간을 만드는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시간을 2, 3일, 3, 4일 지체하게 되면은 공간을 열어주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총이 높은 2차 전지들이 회복되는지 여부와 아니면 연속 하락하는지 여부를 잘 주목하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야 되겠고요. 향후 382 밑에서 피보나치 382 자리는 802포인트 내지 800포인트 정도로 보이고 23.6% 자리는 776 정도로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움직임은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왔죠. 위클리 옵션, 풋옵션 380은 11시 27분에 당일 저점 대비 40배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가로는 0.15로 대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당일 저점이 0.05였나요? 0.05에서 최고가가 2.00으로 40배 상승을 했었고요. 2.00 갔던 게 0.15로 대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위클리 풋옵션 377.5는 9시 43분에 그보다 더 빨리 당일 저점 대비 59배까지 상승을 합니다. 최저점 0.01에서 0.59까지 상승을 했고요. 종가로는 휴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위클리 옵션이 초급등이 나올 때는 줄 때 먹고 튀자 입니다. 그리고 다시 잡을 수 있으면 다시 잡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크게 주면 먹고 튀자, 다시 진입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벌어들일 땐 또 벌 수가 있고 잃을 때 이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날아간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결국에는 휴지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많은 모의 투자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입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80% 확률을 보는 옵션 매도자들의 영역을 보는 만기일의 이동 추정 범위고요. 제가 늘 만기일 때마다 진행하는 거니까 이것도 좋은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9시 52분에서 11시 22분까지 382.5로 문을 닫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이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단은 외국인들이 외가 풋옵션을 평소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단은 닫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위쪽 382.5 코스피 200 기준으로 382.5만 닫고 결국에는 그 아래에서 놀다가 끝나는 형태로 마감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는 오늘 380 콜풋 등가 싸움이 있었고요. 오후장에도 이 등가 싸움이 치열했죠. 위클리 옵션 만기 종가 결제 싸움은 380.70에서 코스피 200이 동시호가로 진입한 뒤 379.84로 제법 종가에 내려오면서 끝이 났습니다. 금융투자의 역할이 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380 위클리 콜은 0.91로 동시호가에 들어가서 0으로 순식간에 녹아버렸고요. 380 위클리 풋옵션은 0.15에 진입해서 0.16으로 끝났습니다. 382.5 위클리 풋옵션은 금융투자가 막판에 베팅이 조금 있었는데 1.85에서 동시호가 들어가서 2.66으로 약간의 수익을 보면서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보니 외국인들은 약 47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개인은 오늘 대량 손실이 나오면서 콜 물타기 했던 콜 하루 오전에 계속 내내 개인은 대중들은 이거 떨어질 때 바로 반등하겠지 하면서 물타기를 계속했었죠. 그러나 시간을 끌면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한들 여기서 산 것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이만큼 갈 때까지 프리가 엄청나게 다 녹았겠죠. 그래서 물타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는 시간이 빨리 되지 않으면 단기간에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다 녹이는 방향으로 결국에는 주지 않고 끝났고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대폭 손실을 보게 되었죠. 여기서 콜이 손실되고 막판에 들어왔던 풋도 녹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금융투자는 41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중 수급입니다. 이제 프리장에서는 외국인이 선물 신규 매수 우위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게 환매수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본장이 들어오면서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매도 우위로 전환되고 확대가 되기 시작했고요. 마감 시에 확인해보니 신규 매도가 대거 청산되면서 선물 미결의 축소와 함께 시장은 밑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결을 보시면 오후장 막판에 외국인들의 환매수와 함께 이 미결제 약정이 대폭 축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쵸, 오후장 12시부터 2시까지 가는 동안 그 이후에도 계속 선물 미결은 축소돼서 미결제 약정이 29만 6,426에서 28만 8,700대로 줄어들면서 끝이 났습니다. 10시 34분에는 외국인 누적 선물 매수가 3조 원 언더로 들어왔고 1시 44분에는 외국인 누적 선물 매수가 2조 8천억 언더로 진입했습니다. 이때가 외국인들이 약 8천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을 때고요. 그 이후에 2시부터 그 8천억대 매도했던 것을 강하게 되돌리면서 1시간 반 동안 되돌리면서 종가로 2천억대 매도로 마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조 8천억까지 찍을 때는 7월 11일 장중 최고 5조 7천억에서 8천억까지 외국인들은 누적 선물 매수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6조 원에 근접했으니까 시장은 그때부터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도 6조 원을 가득 채우니까 터닝이 나왔고요. 여기도 6조 원 말씀드렸죠. 6조 원 정도 채우면 이렇게 터닝이 많이 여기서 4조 원이죠. 여기선 4조 원. 여기서 6조 원 정도 이렇게 채우면 터닝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그 상태에서 터닝이 나왔고 근데 이제 종가로 다시 끌어올리면서 2천억대 매도로 마감하면서 종가로 다시 누적 3조 4천억까지 확대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시 53분에는 이제 체크한 게 삼성전자 선물 슈퍼개미 매수분이 그대로 손실 구간으로 유지 중이라는 것. 현물은 삼성전자 현물은 82,000원대 개인 매수 주문이 상당히 많아졌었는데 그 매수 주문에 크게 체결을 시켜주지 않은 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하락한 삼성전자의 하락분에 비해서 개인들의 매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밑에 개인들이 매수가 장 초반에 오전장에는 거의 접근을 못하고 있다가 오후장 들어서나 82,000원대에다가 매수 주문을 많이 걸어뒀기 때문입니다. 위클리 옵션은 아침 개인 콜 계속 물타기 했던 물량을 다 잡아먹고
오후장에 풋옵션이 들어오는 것을 다 잡으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즉 개인은 아침에 들어왔던 콜 다 녹았고 오후에 들어왔던 풋 다 녹으면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 선물 슈퍼개미 물량은 전부 손실로 유지 중이고요. 미결은 374만 계약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8월 8일 만기까지 13거래일 남았는데 슈퍼개미는 뭐 개인들은 잘 롤오버를 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슈퍼개미는 또 롤오버를 할 수 있으니까 남은 13거래일 동안 청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집중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슈퍼개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공식적으로 통과됐다라는 보도도 없었기 때문에 슈퍼개미는 뭔가 기대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위험도는 계속 커지고 있고 슈퍼개미가 잡은 만큼 반대로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슈퍼개미가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슈퍼개미가 무조건 성공하리라고 보는 것은 또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선물 외국인 누적 매수금은 약 3조 4천억 부근으로 추정되고요. 달러 선물은 외국인들이 오늘 4,275억 매도로 전일 매수했던 물량의 대부분을 되돌렸습니다. 환율 장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변동성 지수가 오늘 6.5%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기존의 박스 라인으로 막혀있던 자리를 돌파했습니다. 추가 급등해서 20포인트 이상 나오는 경우 시장은 보통 투매가 발생할 때입니다. 이때도 시장은 강력한 투매가 발생했던 것처럼 급등해서 올라올 때 20포인트 지금보다 훨씬 더 장대 양봉으로 올라올 때 투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투매가 발생하면서 신용잔고가 최근에 코스피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에도 있었던 건데 지금 신용잔고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코스피 신용잔고가 올라와 있는 거를 이렇게 꺾어낼 수 있다라는 시기니까 뭐 물론 여기서 횡보를 좀 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이 신용을 털고 가야 합니다. 털고 가려면 어떻게 해요? 아래로 내려와 줘야 돼요. 시장이 보통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투매성을 가지고 급락 시장의 공포감 개인들에게 신용 들어간 개인들에게 공포감을 형성해 줘야 털려 나갑니다. 뭐 실제로 반대 매매가 나와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변동성 지수가 크게 급등하는 그 시기는 이런 신용잔고를 한 번씩 털어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가에는 투신이 2,400억 정도 코스피 선물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2시 이후로 약 6천억 선물 매도를 축소하면서 코스피 선물 미결을 꽤 많이 축소시킨 것도 특징이었고요. 종가에는 이제 0.25포인트 하락했는데 이거는 이제 금융투자의 선물 매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금융투자 선물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오후장 들어서 쭉 매도를 늘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4천억 매수해서 종가로 마이너스 3,500억까지 확대되는 즉 고가 대비 7,500억이나 팔면서 나타나는 힘이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바로 다시 끌어올리면서 오늘 종가에 매도를 줄였던 외국인과 투신의 베팅이 유효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금융투자는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종가 결제 싸움에 382.5 위클리 풋옵션 승리를 위해 종가를 낮추는 역할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도 380 양광에 준하는 마감이 나왔죠. 379.84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양매도를 이제 누적으로 시켜왔던 금융투자는 그 포지션까지 모두 수익으로 살려냈고 개인이 베팅한 모든 콜옵션과 모든 풋옵션을 모두 절묘하게 녹이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대중개미는 양쪽으로 다 무너지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위클리 옵션은 철저하게 대중개미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차트는 반등 시에도 계단식 회복 그리고 하락 시에도 단계적 하락 구간이 나온다라는 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는 매물 공백 라인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400, 396, 388, 383, 379, 374, 369, 361 구간별 대응이 중요하고요. 지금 383 그리고 379를 향하던 사이에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야간에 383자리를 회복하고 있으니 오늘 야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받쳐준다면 특히 나스닥이 계속 오늘 바이든 사퇴 효과로
사태 효과로 트럼프 리스크 축소 효과로 오늘 끝까지 계속 올라와 준다면 내일은 갭 상승 출발과 함께 어느 정도 회복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 라인인 388에서 또 막히는 저항벽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걸 커버하는지 막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파생반에서 제시해드린 1차 지지 라인 380에서 380.4를 사수하면서 그 자리를 평균가 가격이죠. 그 사이 380.20을 지키면서 올라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자 여기 시가를 이탈하면 오늘 저 자리까지 최소한 간다. 이 자리를 이탈하면 380을 이탈하면 379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오늘 파생반에서 드렸는데 여기 시가를 이탈하니까 거기까지 갔죠. 그다음에 이거 그 1차 라인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왔죠. 그래서 하방 제한, 상승 제한 영역으로 결국 왔다 갔다 하면서 끝이 났고 야간으로 다 되돌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클리 옵션 만기에 의한 제한적인 하락과 상승을 잘 이용하셔서 대처하셨길 바라고요. 이렇게 이 매물 공백 라인은 꼭 기억하셔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일정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PC 이후에 다음 주 7월 FOMC로 넘어가는 중요한 한 주가 되겠고요.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여부가 지난주 이제 주말에 제가 써드렸는데 이거는 그 밤 사이에 사퇴 발표가 있었고 해리스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선 구도를 변화시켰습니다. 화요일에는 장후에 테슬라와 알파벳, 비자 등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은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LG 그룹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 2분기 GDP 잠정치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핵심 금요일은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가 있고 밤에 미국 6월 PCE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미국 6월 PC인데 이번 PC는 전월 대비 0.1%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상치대로 나온다면 전체적인 흐름은 인플레이션의 완화로 해석될 수 있으며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굳히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9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아직도 입장하지 않으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구독자방에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중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